저는 이하연입니다. 22살 대학교 3학년이었죠. 그해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고 동시에 가장 차가웠던 계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6월 초였어요. 간경화 말기. 의사 선생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 당장 한 달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죠.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밤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울었습니다. 무력했어요. 22살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하연아, 내가 아는 곳이 있어. 한 달만 일하면 1,000만 원은 모을 수 있어. 친구 정미선. 같은 과 동기였죠. 고급바야. 그냥 술 따라주고 이야기만 하면 돼.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와 대리석으로 치장된 고층 빌딩. 15층에 있는 그 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연 씨 웃어요. 손님들은 밝은 얼굴을 좋아해요. 마담이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첫날은 그저 술만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티까지 합쳐 150만 원을 받았죠. 돈을 세면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웠고 동시에 안도했어요.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 저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오늘 VIP 룸 손님 있어요. 하연 씨 들어가세요. 마담의 지시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문을 열었을 때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10명 정도의 남자들이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윤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누군지. 다만 그의 눈빛이 다르다는 건 알았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저를 흘겨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쪽에 앉아서 술 따라드려. 누군가 저를 윤호 옆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아 잔에 위스키를 따랐어요. 윤호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계속 마셨어요. 부회장님, 오늘 너무 드시는 거 아닙니까? 부회장.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윤호는 완전히 취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섰지만 곧 쓰러질 것 같았죠. 누가 좀 부회장님 객실로 모시고 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저는 본능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윤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저는 겨우 그를 부축해 복도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객실 카드키는 그의 주머니에 있었어요. 저는 윤호를 침대에 눕히고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구두를 벗겨줬죠. 그때 윤호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지마. 흐릿한 목소리였습니다. 손님 좀 쉬세요. 외로워. 너무 외로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외로웠거든요. 윤호가 저를 당겼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그의 품에 쓰러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뭐가 먼저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떴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메모지가 있었고 저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였죠.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잊어주세요. 저도 잊을게요. 메모를 놓고 나와서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날로 발을 그만뒀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는 결국 학교 장학재단의 긴급지원금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마련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아버지는 천천히 회복하셨죠. 하지만 저는 회복하지 못했고 그날 밤이 제 안에 남았습니다.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공부에 몰두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졸업 후 작은 학원에서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영원히 제 안에 남았습니다.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러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남으려 했던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다시는 강윤호를 만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운명은 제 다짐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27살이었고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어린이 미술학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버지께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많이 회복하셨지만 여전히 일은 못하셨죠. 하연아, 너무 고생한다. 아버지는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고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연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피했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그룹 강윤호 부회장 교통사고로 중상. 사진이 있었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 5년 전 그날 밤 제 품에 안겨 있던 그 얼굴. 강윤호.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오늘 오전 강남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강그룹 강윤호 부회장이 중상을 입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살아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독한 건가요? 저는 다음 역에서 내렸고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그냥 숨이 막혔습니다. 역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단지 하룻밤을 보낸 것뿐이에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윤호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어요. 왜 제가 이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외로워. 너무 외로워.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잊기로. 완전히 잊기로. 그는 제가 알 수 없는 세계의 사람입니다. 재벌 부회장.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버지를 돌보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윤호의 이름이 나오면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한강그룹 강윤호 부회장 퇴원. 강윤호 부회장 결혼설 부인. 결혼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봤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보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원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연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원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강그룹에서 우리 학원을 미술치료 프로그램 협력 기관으로 선정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강그룹. 윤호의 회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그룹 본사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하연 선생님이 우리 학원 대표로 가주세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불안했습니다. 혹시 윤호를 만나게 되는 건 아닐까? 오리엔테이션 날이 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강그룹 본사. 4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압도됐습니다. 5년 전 그 바가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와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집중하려 했지만 계속 문만 쳐다봤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는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여자.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정미선. 5년 전 함께 바에서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회장 비서실 정미선입니다. 부회장 비서. 윤호의 비서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미선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하연 선생님 잠깐만요.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랜만이네 하연아. 미선아. 어색했습니다. 너 아직도 그날 밤 기억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윤호 부회장님. 너랑 그날 밤 함께했던 사람. 숨이 막혔습니다. 나 알아. 다 봤어. 미선아. 말 안 했어. 아무한테도. 미선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부회장님 5년 동안 너 찾았어. 그날 밤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미칠 듯이 찾았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연아 조심해. 부회장님은 집요한 사람이야. 만약 네가 그 여자라는 걸 알면 절대 놔주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호가 저를 찾았다고요. 5년 동안. 피해야 합니다. 윤호를 만나서는 안 돼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윤호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왜 떠났어요? 왜 저를 혼자 두고 갔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운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한강그룹 사옥 지하 1층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첫 수업날 저는 일부러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긴 치마.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오늘부터 우리 함께 그림 그릴 거야. 수업은 순조로웠습니다. 아이들은 집중했고 저도 가르치는데 몰두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정리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누군가 더 들어왔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강윤호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 더 날카로워졌고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부회장님께서 프로그램 현장을 점검하시겠다고 하셔서 윤호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왔어요. 멈췄습니다. 몇 초간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이십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이하연입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호는 다가왔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어디서 뵀던 것 같은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프로그램 관계자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개인 룸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다들 즐겁게 이야기하며 먹었지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선생님. 윤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술 전공이십니까? 네, 한양대학교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졸업하신 지는 5년 됐습니다. 5년. 윤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7입니다. 윤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는데 윤호가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잠깐만 남아 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방 안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처음 뵙는 겁니까? 네, 처음입니다. 윤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선생님을 보는데 자꾸 떠오르는 게 있어요. 무엇이요? 5년 전 일입니다. 한여름 밤. 누군가 저를 도와줬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윤호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향수 무슨 향인가요? 라벤더입니다. 라벤더. 그날도 이 향이 났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우연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윤호가 눈을 떴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선생님 눈을 보면 확신이 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동안 찾았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찾으셨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윤호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당신은 그날 밤 편지를 남겼죠. 잊으라고. 그만하세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은 실수였어요. 그냥 사고였어요. 아닙니다. 제게는 의미 있었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았어요.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저는 흔들렸습니다. 부회장님, 윤호라고 부르세요. 못 불러요. 우리는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어요. 전 가난한 미술 선생님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윤호는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피했어요. 제발 그냥 잊어주세요. 못합니다. 왜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하연. 5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알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 돼요. 무서워요. 제가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제 자신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 이제 가볼게요. 윤호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하연 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걸으며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연 씨, 저예요. 윤호였습니다. 하연 씨, 제 말 들어주세요. 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 때까지. 영원히 안 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왜 이러세요? 당신이 제 운명이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운명. 그런 게 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도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주 수업날 윤호가 또 나타났습니다. 교실 뒤에 서서 제 수업을 지켜봤어요. 말은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그 다음 주도 매번 같은 자리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회사분이야. 근데 왜 선생님한테만 관심 있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조용히 저를 지켜봤어요. 다가오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후 윤호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연 씨, 내일 시간 있으십니까? 무슨 일인데요? 아이들 미술 재료 구매하러 가려고 합니다. 함께 가주시면 좋겠어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약속 장소는 인사동이었습니다. 윤호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니트에 코트.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왔습니다. 오셨군요. 가시죠. 우리는 미술 재료 상점으로 갔습니다. 물감, 붓, 스케치북을 골랐어요. 이 물감이 아이들한테 좋아요. 독성이 없거든요. 이 브랜드 붓은 털이 안 빠져요. 그래서 좋아요. 그렇군요. 다 담으세요. 필요한 건 전부. 쇼핑이 끝났습니다. 짐이 많았어요. 윤호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점심 드셨습니까? 아직이요. 같이 먹을까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한옥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떡볶이 드실래요? 여기 떡볶이 맛있나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재벌이 떡볶이를 안 먹어봤다는 게 믿기세요? 재벌도 사람입니다. 윤호도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떡볶이를 먹었어요. 맵습니까? 조금요. 근데 맛있네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연 씨는 언제부터 그림을 그렸습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림이 위로가 됐어요. 어머님이. 네, 10살 때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요. 아빠가 잘 키워주셨으니까.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떠나셨어요. 힘드셨겠어요. 익숙해졌습니다. 외로움에. 그 말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외롭다고 하셨죠. 윤호는 저를 봤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네, 다 기억해요. 하연 씨. 저도 외로웠어요. 그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셨고 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윤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왜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제가 취해서 당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위로해줬어요.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연 씨, 전 당신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알 필요 없었어요. 아닙니다. 윤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 그날 이후 당신을 찾았습니다. 미친 듯이 찾았어요. 왜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랑입니다. 5년 전 그날 전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한 번 본 사람을요? 네. 말도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윤호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연 씨, 전 당신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무서워요. 당신 세계가. 두렵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소리쳤습니다. 전 매일 그 생각을 해요. 당신 옆에 서면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윤호는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연 씨, 제발.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상관없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카페에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윤호를 일으켰습니다. 나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적한 골목으로 걸어갔어요. 윤호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윤호는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연 씨, 시간을 주세요. 제가 증명할게요. 얼마나요? 평생이요.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윤호는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무서워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봐.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하연아, 무슨 좋은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 윤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웃음이 났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알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핸드폰을 안고 잤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이미 윤호에게 기울었다는 걸. 며칠 후였습니다. 윤호가 회사로 저를 불렀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비서실로 갔습니다. 윤호는 노트북을 켰어요. 이게 뭔가요? 5년 전 그날 밤 CCTV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화면에 제가 보였습니다. 윤호를 부축해 객실로 들어가는 모습. 어떻게? 조사했습니다. 그날 기록을 전부 뒤졌어요. 윤호는 저를 봤습니다. 하연 씨,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저를 구해준 사람이라는 걸. 구한 게 아니에요. 구했습니다. 윤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당신에게 짐을 지운 것.
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그날 밤은 제게도 의미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으니까. 윤호는 저를 안았습니다. 오래 깊게. 이제 놓지 않겠습니다. 네.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선이가 급하게 연락했어요. 하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박선우 전무가 알아냈어. 너랑 부회장님 관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뭔가 꾸미고 있어. 조심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박선우. 윤호의 이복형이자 경쟁자.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강그룹 강윤호 부회장 유흥업소 출신 여성과 미래. 사진도 있었습니다. 윤호와 제가 인사동에서 걷는 모습. 기사는 악의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지인들, 학원 원장님, 기자들. 저는 핸드폰을 껐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아빠. 내가 이런 일을 했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그때 수술비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걱정하실까 봐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윤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연 씨 괜찮습니까? 아니요. 지금 가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왜요? 더 이상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끝내요, 우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학원 원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연 선생님, 죄송한데요.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네? 학부모들이 난리예요. 그런 경력이 있는 선생님한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원장님, 그건 오해예요. 알아요. 근데 여론이 이러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도 잃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넘쳤습니다. 재벌한테 붙으려고 작정했네. 5년 전부터 노렸나 보지. 댓글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미선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연아. 문을 열어줬습니다. 괜찮아? 아니. 미선이를 안았습니다. 울었어요. 미선아, 나 어떡해. 다 망했어.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괜찮아져? 부회장님이 해결하실 거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윤호 씨한테 더 이상 피해주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윤호가 집 앞에 왔습니다. 기자들을 뚫고 왔어요. 하연 씨,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누구니? 강윤호 씨예요. 들어오라고 해라. 얘기는 해봐야지. 문을 열었습니다. 윤호가 들어왔습니다. 초췌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윤호입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앉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부회장, 제 딸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사랑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하연이가 부회장님 색에 어울릴까요? 어울립니다. 아니, 어울리게 만들겠습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제가 맡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하연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 전 사랑하니? 네. 근데 무서워요. 윤호 씨한테 짐이 될까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 부회장, 제 딸 아시다시피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윤호를 보셨습니다. 좋습니다. 제 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호는 깊게 절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윤호와 저만 남았습니다. 하연 씨 괜찮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윤호는 저를 안았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옆에 있을게요. 윤호 씨도 힘들잖아요.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윤호는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연 씨, 저 좀 믿어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윤호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도 옆에 있었어요.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강그룹 부회장 강윤호입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근 저에 관한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이하연 선생님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5년 전 이분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됐고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윤호는 저를 봤습니다. 하연 선생님은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저를 이용하려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윤호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하연 선생님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입니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아픈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모든 걸 감수하신 분입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사랑하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호는 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하연 선생님. 윤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였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윤호 씨. 대답해 주세요. 주저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 앞에 무릎 꿇은 이 사람이었어요. 네, 결혼할게요. 윤호는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차에 탔어요. 후회 안 합니까? 뭘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오히려 고마워요. 뭐가요? 절 지켜주려고 한 거. 윤호는 웃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어요. 윤호 씨 사랑해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윤호는 차를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사랑해요, 강윤호. 윤호는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하연아. 비명이 들렸습니다. 거실로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빠.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간경화가 재발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해요. 수술비는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윤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연 씨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우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1시간 후 윤호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안았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해결할게요. 윤호 씨. 수술비 걱정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윤호는 당장 병원 측과 이야기했습니다. 수술은 다음 날 진행됐습니다. 10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윤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을 겁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윤호가 저를 잡아줬어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강그룹 강윤호 부회장 약혼녀 아버지 수술비 5천만 원 지불. 돈으로 여자 산다는 논란. 박선우가 언론에 흘린 거였습니다.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역시 돈이면 다 되나 보네. 아버지 수술비로 딸 팔았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윤호가 안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아버지까지 욕먹고 있어요. 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윤호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우리 관계. 윤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당신한테 짐이에요. 계속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요. 당신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못 견디겠어요. 소리쳤습니다. 윤호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놓지 않을 겁니다. 놔줘요. 싫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 말에 힘이 빠졌습니다. 윤호는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하연 씨 조금만 참아요. 제가 끝낼게요. 이 모든 걸.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요. 윤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윤호는 다음날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어요. 하연아,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구나.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윤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십니까? 왜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녁 7시 윤호가 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신문 기사가 들어 있었어요. 한강그룹 박선우 전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놀랐습니다. 박선우가 지난 3년간 회사 돈 10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검찰에 넘겼어요. 그럼 언론 조작도? 네, 전부 박선우가 한 겁니다. 윤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우릴 괴롭힐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요? 네,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박선우가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왔어요. 강윤호 부회장 약혼녀 이하연 실은 봉사활동으로 유명했던 모범생. 이하연 선생님 제자들의 증언 아이들 사랑으로 가르쳤다. 댓글도 달라졌습니다. 오해했네요. 좋은 분이었구나. 부회장님 사랑 지켜내서 다행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보며 울었습니다. 학원 원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연 선생님 다시 나오시겠어요? 정말요? 학부모들이 오해를 풀었어요. 다들 선생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일도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나쁜 사람 아니지죠? 당연하지. 선생님은 최고야.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윤호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바다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해변 마을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사둔 땅입니다. 윤호는 저를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건물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미술치료센터입니다. 하연 씨가 운영하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당신이 꿈꿨던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 눈물이 났습니다. 윤호 씨. 결혼 선물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함께 살아요. 아버님도 모시고. 정말요? 네. 서울은 너무 시끄럽잖아요. 여기서 조용히 살아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아름답죠? 네. 하연 씨처럼. 윤호는 제 손에 키스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윤호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연 씨. 네. 이제 편하게 웃을 수 있겠죠? 네, 당신 덕분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윤호는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연 씨. 제 삶에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우리 발을 적셨어요.
윤호 씨. 네. 5년 전 그날 밤 후회 안 해요? 후회요? 그날이 없었다면 당신을 못 만났을 텐데요. 그래도 힘들었잖아요. 저를 찾느라. 그 시간도 의미 있었어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니까. 저는 윤호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5년 전 그날 밤처럼 별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호는 회사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겁니다. 네? 전무로 내려갈 거예요. 업무도 줄이고요. 왜요? 꿈꾸던 자리잖아요. 아니에요. 제 꿈은 당신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윤호는 웃었습니다. 회사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요. 윤호 씨. 괜찮아요. 이미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잘했다고 하셨어요. 일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저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시는데.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제가 원한 선택. 윤호는 저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네. 아버지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윤호가 함께 왔어요. 아버님 이제 괜찮으십니다. 고맙네 부회장. 아버님 이제 윤호라고 불러주세요. 곧 사위가 될 사람인데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윤호야. 고맙다. 우리 하연이 잘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해변 마을로 향했어요. 이제 여기서 사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 아빠. 바다가 보이는 집이에요. 좋구나. 공기도 좋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담한 2층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아버지가 가꾸실 수 있는 텃밭도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행복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윤호와 저는 2층 침실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어요. 하연 씨.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윤호는 저를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인생이. 네, 시작이에요. 우리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윤호 씨. 네. 우리 아이 갖고 싶어요. 윤호는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 닮은 아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윤호는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노력해야겠네요.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5년 전 그날 밤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사랑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해변 마을에 있는 미술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주위에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어때요? 우와 정말 잘 그렸구나. 선생님도 그려주세요. 웃으며 아이들과 그림을 그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센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호가 들어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사오셨어요? 당연하죠. 제 아내한테.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전무님 선생님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윤호는 저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제 배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도 잘 있죠? 저는 임신 석 달이었습니다. 네, 잘 있어요. 다행이다. 윤호는 저를 안았습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연 씨. 네. 행복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저도요. 윤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어요. 결혼 반지. 5년 전 그날 밤 만약 당신을 못 만났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근데 우린 만났잖아요. 네, 만났어요. 운명처럼. 바늘로 꿰매듯이요. 윤호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바늘처럼 이어진 인연.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계셨어요. 왔니? 네, 아빠. 오늘 저녁은 내가 된장찌개 끓였다. 와, 감사합니다.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소박한 저녁 식사였지만 행복했어요. 윤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연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제게 가족을 만들어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너희들 보기 좋다. 정말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아버님.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았어요. 하연 씨. 네.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부를까요? 아들이면 윤재, 딸이면 서연 어때요? 좋아요. 당신이 짓는 이름은 다 좋아요. 윤호는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야, 빨리 나와. 엄마 아빠가 기다려. 웃음이 났습니다. 아직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알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요. 윤호는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사랑해요, 하연 씨. 저도 사랑해요, 윤호 씨.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바다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윤호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날 밤. 실수처럼 시작된 인연. 하지만 그 실수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뱃속의 아이 회복하신 아버지. 그리고 제가 꿈꿨던 일.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윤호 씨. 네. 그날 밤 제가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해요? 당연히 기억하죠. 잊으라고 했어요. 근데 안 잊으셨죠? 못 잊었어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저는 윤호를 꽉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저를 찾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제 운명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3년 후. 엄마. 3살 딸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우리 공주? 아빠가 바다에서 조개 주웠어요. 그래? 우와, 많이 주웠네. 윤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 조개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조개구이네요. 좋아요. 서연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센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선생님,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윤호, 서연이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연 씨. 네. 여전히 행복해요. 네, 매일매일 더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에서 아버지가 서연이를 안아 올리셨어요. 우리 손녀 오늘도 예쁘구나. 할아버지, 저 오늘 그림 잘 그렸어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보여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연이를 재우고 우리는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어요. 윤호 씨. 네. 그날 밤의 약속 기억나요? 잊으라던 약속요? 네. 지켜지지 않았죠. 윤호가 웃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약속이 생겼어요. 무슨 약속이요?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 저는 윤호를 안았습니다. 그 약속은 지킬 거예요. 영원히. 저도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5년 전 한여름 밤의 실수. 그 실수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늘로 옷을 꿰매듯이. 우리의 인연도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끊어질 것 같았던 실이 다시 만나 단단하게 엮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은 이제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묶였으니까요. 하연 씨. 네.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요, 윤호 씨.
우리는 별을 보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더 아름다운 약속이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운명이라고 믿었던 그 밤,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왔습니다. 행복한 이 자리로.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바늘처럼 이어진 인연. 그 인연은 이제 우리 딸 서연이에게로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5년 전 그날 밤. 그 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날 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